두 후보의 TV 토론 성사 소식을 들으면서 반발하는 후보가 있습니다. 바로 안철수 후보입니다. 나도 지지율 꽤 나오는데 왜 나만 빼고 둘이 만나냐라는 겁니다. 나도 만나자. 날 무시하냐. 반발. 그렇죠. 요즘 지지율만 보면 안철수 후보가 충분히 반발할 법하지요. 정말 공정하지 못하다고 본다. 이렇게 어떻게 두 자릿수 지지받고 있는 후보를 배제하냐. 후보를 무시하는 것이다. 안철수 후보가 한때 TV 토론에서 실망입니다. 두 후보에게 실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법한 대목이에요. 두 사람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려는 의도가 너무 보인다. 그렇군요. 안철수 후보도 나도 같이 하자라고 따지고 있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 선대본부장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자기들끼리만 TV 토론을 한다니 도대체 무슨 의도입니까? 안철수 후보가 치고 올라오니까 적대적 공생관계로 돌아가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두 당의 담합 토론은 음모적이며 명백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3자 토론으로 당당하게 붙어봅시다. 자, 지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어떻습니까? 그 안철수 후보의 이 반발을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좀 귀 기울여 듣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뭐 전혀 신경 안 쓰고 있는 분위기입니까? 뭐 신경 안 쓸 수는 없는 거죠. 예. 뭐 어쨌든 지지율이 굉장히 이제 어쨌든 급상승하고 있고 실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뭐 단일화 논의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신경 안 쓸 수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다자 토론이라는 게 사실은 토론이 잘 안 되는 거죠. 다자 토론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하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 예. 양자 토론을 활성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가능하다면 지금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 대 윤석열 후보가 이제 토론을 하고 나면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안철수 후보,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 이렇게 양자 토론을 활성화해서 사실 이제 그 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나면 선관위가 주최하는 법정 토론이 3회가 무조건 예정돼 있죠. 근데 법정 토론에는 4명 후보가 무조건 참가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후보까지. 근데 이제 4인이 토론하다 보면 아무래도 토론이 활성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법정 토론 전에 양자 토론을 한 번씩 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 이런 것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래서 뭐 이번에 꼭 3자가 아니더라도 저는 안철수 후보의 어떤 그런 입장을 반영해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양자 토론을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안철수 후보가 토론의 기회를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에게 주어졌던 기회만큼 공정하게 주어져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비단 뭐 지지율뿐만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연령별 지지율에 따라서는 어떤 후보를 또 능가하는 지지율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만 배제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한 단계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미묘한 속내가 궁금한데 함께 하자라는 안철수 후보의 제안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과연 내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한데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좀 어때요? 안철수 후보를 같이 솔직하게 안겨주고 싶죠. 실제로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경쟁 혹은 윤석열 후보와의 경쟁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와의 경쟁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 거죠. 후보 단일화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뭐 속내를 들어가 보면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안철수 후보가 더 지지율이 높아져서 안철수 후보가 야권 후보 단일화의 후보가 되는 것을 피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 더 오히려 양자로 택하라면 사실은 이재명 후보는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가 더 쉬운 상대다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론도 토론이지만 어쨌든 양자 토론을 하면 네거티브는 네거티브대로 거의 미디어 언론의 전체를 두 사람만 장악하게 돼서 그것이 상대적으로는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안철수 후보가 20% 이상 올라오지는 못하게 하는 그런 말하자면 버팀목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은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후보하고 양자 토론을 먼저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재명 후보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김영주 의원님 의견은 윤석열 후보랑 일단 겨루고 와라라는 의견이에요. 자, 그러면 윤석열 후보 입장은 어떻습니까? 안철수 후보까지 끼는 TV 토론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김영주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을 깔고 답변하신 거라 예.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살려놔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일단은 저희 측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와 토론해야 하는 거 뭐 마다할 3자 토론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2월 초부터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계속 토론하자고 했던 거 지금 성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양자간 토론해서 이재명 후보가 정말 그동안에 국민들한테 본인이 얘기했던 것과는 달리 속내가 어떤 모습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고 그다음에 뭐 우리 이재명 부장 얘기했던 것처럼 이후에 각각 토론을 하든 아니면 그때 가서 3자 토론을 하든 그런 기회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먼저 양자 토론 빨리 하자고 그리고 심지어는 윤석열을 보고 법정 토론에 벌금을 내면서까지도 안 나갈 거라는 일부의 마타도어까지 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럼 한번 양자 토론 하자라고 한 거니까요. 우선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토론에 뭐 이후에 어떤 형태가 제한이 들어올지 모르지만 마다할 이유 전혀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신촌에서 2030 청년 세대를 안철수 후보가 만났다고 합니다. 그 장면 짧게 보고 오겠습니다. 저 17년도 때도 뵀었어요. 여기서 바로 사진 찍었어요. 여름이다. 네. 아, 세상에. 아. 가장 희망에 차 있어야 될 본과 4학년이고 앞으로의 진로가 다양해야 될 나이에 절망적이다라는 의견이 참 지배적이고 좀 패배주의에 찌들어 있는데 힘들어도 용기 내시고 반드시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제가 정치 처음 시작한 이유가 네.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작했거든요. 네. 명심할게요.